우리가 이제 오늘은 주로 경매 낙찰부터 경매 처음부터 낙찰받고 잔금 치르고 배당까지 이런 일련의 경매 흐름도를 배우실 거고, 그에 앞서서 이 국법 사건, 신법 사건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경계선은 19년 전입니다. 2002년도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근거 법규를 보니까요, 민사소송법이 있다가 이게 민사집행법으로 별도의 법을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면서 특히 배당 요구를 좀 바꿉니다. 배당 요구. 옛날에는 낙찰받고 7일 이내 매각 허가 결정할 때 그때까지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면 됐어요. 지금은 틀리죠. 지금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죠? 1차 매각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임차인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임차인이 배당을 받든지 되겠죠. 그리고 배당 요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철회는 못 하도록, 그죠? 종기일 지나서는 철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지금은 옛날에는 낙찰 받고 일주일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1차 기일 되기 전에 경매 땡 하고 나면요, 통상 경매되고 2, 3개월 후에 지정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수유동 20에 5457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20에 5457. 지금은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배당 요구를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20에 5457, 2020에 5457 한번 봅니다. 여기도 수유동인데, 다가구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0%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수유동에 이런 다가구가 있어요. 다가구. 잘생겼죠? 이게 아마 다중주택 같아요. 다중주택. 우리 다중주택이 뭡니까? 다중주택 하는 것은. 이 다중주택이 뭐예요, 이게? 일명 하숙방? 하숙방인데 치사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생활 숙박시설은 치사를 넣어야 되는데, 다중주택은 치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용치사실은 괜찮겠죠. 공용치사실은 이제 중간층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숙방이니까 잠만 자고 노는 그런 데다. 그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대부분 치사가 들어가 있죠. 대부분이. 그런 경우 많이 보입니다. 그게 재수 걸리면은 자, 이방건축으로 딱지 걸립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경매가 언제 됐느냐? 경매가 지금 보니까 2020년 8월 달인데,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길이 생깁니다. 배당 요구 종길이 8월 24일인데, 종길은 11월 9일. 그러니까 8월 24일부터 한 3개월 이내에 지정해줍니다. 그럼 요게 D-Day입니다. D-Day를 넘기면 안 돼요. 특히 설정 전에 들어온 사람은 상관없어요. 배당 요구 하는 사람은 거의 70%니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설정이 되고 나서 들어온 사람은 이 날짜 넘어버리면은 11월 10일 날 오면은 10원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당 요구를 잘 하더라. 그죠? 잘하고 있죠? 보기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좀 멍청한 사람은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요번에 낙찰이 되고 빼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액임차인을 쭉 주는 거죠. 소액임차인 쭉 주고, 소액임차인을 많이 가져가네. 그죠? 일단 이게 제일 1번이죠. 이게 여기 영순이고 집행비용 영순이 요거는 1순위입니다. 1순위 소액보전금은 1순위입니다. 많이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 이제 우리가 공매모 잘 아는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후순위가 있는 거는 요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후순위 있는 거는 요거 신경 쓰는 거는 언제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없는데, 배당 요구를 1억짜리 선순위 배당 요구 안 했다 하면은 1억이 인수니까, 2억짜리 같은 1억이 인수니까 한 6천에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당 요구 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세무서나 특히 세무서, 요 친구들이 금액이 한 2억 돼버렸어요. 2억짜리 이렇게 파는데 여기
이게 은행 설정이나 세입자보다 빨라버리면은 먼저 가져가죠. 그럼 1억짜리가 선순위가 1억이 받아가니 싶으지만은 여기 못 받아갑니다. 요 때문에 지장을 받아서 그때 조심하셔야 되겠고,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만, 알겠죠? 후순위 임차인만 있는데 자꾸 물어봐요. 아이고 원장님 저 뭐 세부서가 있고 짜고 교부 청구 동기인데 꼭 걸치 아픕니다. 신설가 없어요. 자, 특히 토지 낙찰 받는데 많이 물어봐요. 토지 낙찰 받는데 경매나 공매에서 토지 낙찰 받는데 세무서, 국민연금 가지공단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토지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잖아요. 토지에는 땅만 낙찰 받고 할 때는 없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때는 뭐 배당 순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시요. 선순위 임차인이 없을 때는 배당 문제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낙찰 받으시면 돼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임차인인데 다 받아가요. 그럼 별 문제 없죠? 그죠? 명도에 문제가 없다면 명도에 문제가 없고 계약서를 새로 써주고 월세를 바꾼다든지 뭐 재계약을 하든지 막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다 받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를 잘하더라. 지금 보니까. 자, 파주 한번 봅니다. 파주는 또 많이 들었네. 그죠? 19에 13298. 19에 13298. 많이 들었다. 그죠? 파주인데도. 자, 일단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다가구 원룸이다 34%다 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그렇다 아닙니까? 저기 강북에서 9억짜리 아파트 혼자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거 3억 4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9억에 연금 받고 월세도 받아 챙기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안 그래요? 자, 봅니다. 이것도 다가구 원룸인데 문제는 건물은 전부 다 토지가 지부이래. 찝찝하죠? 그럼 토지가 지부이면은 도로가 지부이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예. 자, 일단 요거 따지겠습니다. 자, 쭉 보니까 토지가 한 필지밖에 없어요. 두 필지도 아니고 토지가 한 필지 뿌인데 322평인데 5억 4,800인데 문제는 오른쪽 보니까 전체 면적, 자, 잘 안 보이죠? 전체 면적이 333평 중에서 각 5분의 100시 지분은 1111의 1공출이다. 아, 이게 또 찝찝하네. 그죠? 자, 이거 보니까 토지가, 자, 우리 등기부를 볼 때는요, 등기부를 볼 때는 항시 제일 마지막을 보면 좀 쉬워요. 그냥 처음부터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요. 헷갈리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제일 마지막 가면은 요약표가 있어요, 요약표. 구독서는, 자, 요거를 이제 참고용 요약표가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발급하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 등기소 가서 마지막에 열람 딱 누르죠. 열람 딱 누르기 한 칸 밑에 보면 요약하는 조그마한 칸이 있어요. 그거 누르고 열람 눌러야 되는데, 그냥 열람을 퐁 누르삐니까 이게 안 논다고. 요약을 누르삐면은 이게 나와요. 알겠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몇 명인가 지금? 공유자가. 자, 우리 요 사람이 경매는 없고, 이 사람이 빠져버렸죠. 101분의 4. 좀 찝찝하죠? 안 그래요? 101분의 4도 사나 아닙니까? 지분 아닙니까? 지분. 지분자고, 나는 101분의 97이지만 은행 가면 대출에다가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려 해도 좀 찝찝하게 뭔가 좀 그래요. 알겠어요? 말 잘하면 해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말 잘하면 해줄 거고, 모르겠어. 이제, 대출 상담소 보고, 야, 1,000만 줄 테니까 요 어디 대출을 한 대 알아봐라. 이렇게 하면 또 찾아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조금 찝찝은 하죠. 조금, 거의 뭐 대다수인데, 땅이 조금 찝찝해. 그럼 요럴 경우에는, 요 분한테 나이가 많네, 그죠? 이분 30년이니까 이분을 걸 먼저 사가지고, 사기를 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이제 계획이 미리 딱 해갖고, 이제 잔금 치를 때 이분 거를 조금 더 주서 사가지고, 그럼 대출 같이 되잖아요. 다 묶어서 대출이, 담보증이 되니까, 은행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쭉 가압류 쭉 많이 붙었죠? 많이 붙었는데, 이야기했어요. 이 가압류 가등기가, 가압류 강제경매, 임의경매, 건조당 막 따로 붙고 했는데, 이게 후순위 임차인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법원이 거는 이제 문제는 땅이 조금 지분이 당한 요게 조금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막 그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92년도고 짜고 쭉 보면서 임차인도 적정하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요런 임차인이 좋아요. 2천, 3천 요런 것들이. 아시겠어요? 우리 중동에 1억짜리 7명 있다. 경매로 딱 하면은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거는 임차인 구성이 안 좋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많더라. 근데 일반 건축물에 해당되고 그게 겁나네. 일반 건축물이.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얹고 토지가 아까 일부 조금 몇 평이 좀 다른 사람 명이고. 자, 근데 임차인을 보니까 요 배당 요구 막 하죠. 다 하죠 이게. 배당 요구 했죠 이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이날 지정이 됩니다. 이날에 이날 지정되니까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좌우전 잘하고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설정보다 빠르고 늦고 이거를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경매 배울 때는요, 예상 배당표 요거 맞는다고 경매 수업 시간에 절반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콕 누리삐면은 또또또또또 다 나오죠. 다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요번 건은 6,400이 인수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단점은 아까 땅이 조금 몇 평이 넘었기에 지분이 하나 있다. 그럼 요거 6,400을 인수다 크니까 조금 이제 잠깐 좀 낮아야 되겠죠. 요 감안해서. 근데 나머지는 보니까 거의 다 받아가요. 그래서 명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요거 인수만 조금 6,400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번에 낙찰 받으면은 이제 됩니다. 낙찰 받으면은 요번에 6,400 한 7천만 인수라 보고 요번에 막 요 반대 3억 3천에 7천 인수하면 4억 되겠죠? 4억 돈 주고 9억 5천에 주인장 되면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거고, 여기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재계약을 하든지 예로 4억이다 크면 월세 전환회비 뭐 예로 1억에 한 300 되겠죠? 그죠? 1억에 한 300 정도 받으면은 내가 그 집에 살면서 1억에 300 정도 받아버리면은 뭐 여러분 너무 괜찮잖아요. 그냥 저게 강북에 9억짜리 아파트 요새 뭐 재작년에 3억짜리 지금 6억 9억 가는 거 봐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막 9억까지 올라가 버린. 두세 달 전에 6억 하던 게 지금 어제 전화하니까 10억 하더라고. 지 아파트. 그냥 나쁜 노래세요. 자, 그거를 이제 중개업소에서는 뭐라 하냐 하면은 아파트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쳤다. 미친 게 한번 이제 거꾸로 집히면은 이제 지금 주택 연금 몇 개씩입니다. 제가 볼 때. 딱 고점에 몇 개고 딱 손 털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전에 3억인데 6억 되고 지금 9억 돼 버렸어요. 그럼 지금은 딱 주택 연금을 몇 개면은 최고점에 딱 몇 개고, 그 다음에는 뭐 한 200 놓겠죠? 한 200 놓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 쓰는 겁니다. 쓰고, 앞으로 6억 되든 3억 되든 신경 쓸 거 없죠?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크게 더 오르겠나, 그랬어. 자, 그래서 요거는 물건이 괜찮더라. 그래서 배당 요구를 이렇게 하더라면, 배당 요구를. 알겠죠?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안 줍니다. 안 하면은.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일이네 좀 하셔야 되겠다. 두 개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임차인들이. 자, 그때 배당 요구할 때 서류가 뭐냐? 이겁니다. 주택임대차 할 때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주택임대차, 이거 가지고, 여기 뭐 첨부하는 게 있어요. 요 서류에 뭘 첨부하느냐? 저 밑에 보니까 첨부가 뭐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통, 주민등록 등 초본 한 통. 그래서 이제 이름 쓰고 사인하고 경매에다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요거를 종기일 지나서 하면 안 된다.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상가다 크면 이 양식이다. 상가. 자, 알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양식은 혹시 없으면은 경매계정 앞에 가보면은 양식함이 한 30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꺼내가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매는, 자, 원장님, 경매는 이 양식은 내가 알겠는데, 공매는 어디십니까? 공매가 들어갔다. 공매는 우리 온비더 가시면은, 입찰 내용에 가시면, 이용에 가면은, 요 가면 있어요. 요 가면은, 여기 또 들어가고, 온비더 요 구조선이 아니고, 압류재산을 또 탁 치면은 이게 나와요. 28분에. 그럼 주택 임차인의 채권 신고. 자, 표시해 놓으세요. 자, 요 본게네, 다시요. 공매는 어디 있다고요? 온비더. 요로 가서. 알겠죠?
가서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주택임차인의 채권 신고하는 거, 대리입찰 신청서, 뭐 차순위 매수 신고서, 공유자 우수매 신고서 양식 다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누르면은 양식이 이런 겁니다. 임차인 채권 신고 및 배분 요구서. 자, 됐죠? 자, 내 집이 그러면 경매도 들어가고 등기 보니까 임의경매도 있고 공매공고도 있어. 그러면 2장을 써가지고 법원도 내야 되고 자산관리공사도 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근데 선순위 임차인은 여러 압류되기 전이나 건전화 하기 전에 자기가 전세할 때 아무것도 없었다. 장롱 치를 때. 그럴 때 저립신고한 사람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뭐로 가나 뒤로 가나 100% 받아요. 경매로 가나 공매로 가나 무조건 받습니다. 무조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있으면 낙찰자가 다 끝나고 나서 언제쯤 비켜줄랍니까? 나 전세 얘기인데 그뭐 수표 준비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가시든지. 또 이럴 수가 있겠죠. 상가 같으면 5년 플러스 5년입니다. 2년 만에 나는 선수인데 경매대표였어요. 월세 싸게 줬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싸게 받아갖고 있는데 경매돼갖고 낙찰돼 버렸어. 그럼 나는 5년 플러스 5년 주량할 수도 없다. 할 수 있죠. 자,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 옛날에 싸게 들어왔는데 1년 만에 경매돼버렸어. 선순위인데. 그 1년 지금 한 10개월밖에 안 돼서 낙찰되고 잔금 치라도. 그러면 2 플러스 2 살 수 있다, 못 산다? 살 수 있죠. 그리고 구태여 배당용 해버리면 나가야 됩니다. 선순위라도 나가야 되는데 안 하면은 2 플러스 2, 상가는 5 플러스 5.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좀 복잡했어요. 뭐 6개월 이내 뭐 만료가 되면 이거 다 무시하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뭐냐 하면은 간단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 은행보다 먼저 선순위 된 사람, 전세권 된 사람이 전세 돈을 2억 줬어요. 나 배당 요구 안 했어요. 그럼 인수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배당 요구 하면은 나 나가겠다 이 말이니까 소멸된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19에 11298 많이 들었다 그죠? 많이 들었다. 이런 걸 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9에 12. 자, 우리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보통 한 75%, 한 25% 좀 빠지더라고. 아파트에 비하면 금액이. 자, 19에 11298. 자, 봅니다. 오피스텔이 성남에 있는데,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성남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자, 우리 성남에, 우리 오피스텔이 전용이 25평입니다. 좋은 거죠? 전용 25평. 뭐 사실 아파트랑 비슷한데, 짓다 보기 이제 제목이 오피스텔 해갖고. 자, 오피스텔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몇 프로?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취득세 무조건 4.6%. 주거든지 막 안 따집니다. 4.6%. 자, 전용도 좋네. 25평.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미납했어요. 이 사람, 미납했어요. 요게 10% 2,380만 띠 있다, 그죠? 띠가 8,100 됐어요. 그럼 미납할 때 뭐 있단 말이죠? 선수질 못 봤다, 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이 성남에 이렇게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전용도 괜찮은데, 자, 봅니다. 우리 장땡땡 씨는 뭐 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3억 1,500 주고, 이 노시한테 주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안전장치를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 설정. 자,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안 좋습니다. 전입도 하고, 전세권도 하고, 확정에서도 찍고, 이런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요것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은, 요거는 단독주택 같으면요, 2층에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땅에 대해서 배당을 보통 못 받아요. 대부분 그래요. 땅에. 그러면 전입 확정을 해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전입 확정해 늦은 날짜 계산해서 땅까지 배당을 다 받아야 됩니다. 건물 땅까지 다 받아내는데, 건물은 주로가 90%가 건물에만 2층에 단독주택에 2층에 전세권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뻥 터지면은 땅에 대해서는 주장을 보통 못하는 경우가 90%입니다. 그래서 전입 확정을 하고 전세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 봅니다. 3억 1,500인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했다 안 했다 지금? 안 했죠? 안 하면은 요게 100% 인수가 됩니다. 자, 됐죠? 만약에 배당 요구했으면은 2억에 팔렸어요. 2억에. 그럼 여러분들 낼 게 없어요. 알겠어요?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은
2억에 팔려도 1억 1,500을 별도로 물어야 돼. 대부분 보면. 물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전입신고는요, 만약에 요 가압류보다는 빨라야 됩니다. 가압류는 빠른 전입일자가 돼야 돼요. 알죠? 가압류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되고, 만약에 대가 있다. 예로, 2018년 5월 5일에, 요게 2018년 5월 5일에 전입했다 하면은 2억에 팔다 하면 1억 1,500이 인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아유, 그냥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재송하시면 됩니다. 재송하시면 되고. 그러고 18에 듣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재수강 꼭 하세요. 하면은 책도 지금 5권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원장님이 정말 15년, 20년 해난 축적된 자료입니다. 이 5권도 주제. 그죠? 40만짜리 또 이거 30만 팔지만은 40만 내면은 뭐 30만원 또 책 지금 사야 될 거 그냥 가져가지. 10만원 내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경매가 좀 돼. 그러면 이제 재수강까지 하고 나면은 나름대로 딱 정리해야 됩니다. 아, 내가 어디 가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인수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3억 1,500이 인수더라. 맞죠? 인수. 그러면 낙찰을 이 사람은 잔금을 치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 나죠? 3억 1,500하고 2억 7천원 도 5억 8,500에 낙찰받아서 잔금을 치렀는데 사모님이 조합가 싫어하고 빠무띠 100차례 맞아. 100차례. 100차례 패라고 하면 맞으면 됩니다. 그래 맞아 될 일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죠? 궁디를 1000차례 더 맞아야 돼요. 엉덩이를. 자,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은 우리가 뭐를 받겠다고요? 간단해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소멸, 안 하면 뭐라고요? 인수. 자, 요거는 몰랐어. 아까 띠주고 사람 2천 몇백만원. 맞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 내는 거. 옛날에 IF 때는 우리가 줄 서서 했거든. 법정에 가보면요, 공갈, 이 조폭들이 이 서류에다가 딱 길을 잘 였습니다. 지금 투입하죠. 어제 꼬링식이죠. 이거를 넣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꼬리는 안 시키고 들고 있었어요. 들고 여기 있다가 서류 사건 번호보다 딱 꼽아놨습니다. 그러면 집행가 아니냐 그 때가 되면 그걸 꺼내가지고 하는데 자 꼽아놓으면 어떻습니까? 아 전마가 저기 들어왔구나 알죠 자기가. 그럼 살불 냅니다. 가서 시 박아봅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빨리 빼. 그러면 방 빼입니다. 그럼 지 혼자 들어가죠. 이런 사건이 많았어. 그래서 투입하자 했는데 그때는 10분의 1입니다. 자, 잘 보세요. 매수 가격 10분이라고 최저 매각 가격 10분 뭐가 틀립니까 이거? 입차 가격. 입차 가격 10분이고 지금은 뭐라고요? 떨어진 금액의 10분이에요. 이야기입니다. 떨어진 금액 10분에. 경매나 공매나 마찬가지. 쭉 떨어진 금액. 거기서 수평을 가져가면 돼. 아시겠어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다가 뒤에 하나 빼삐고 수평 끊으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되고 조금 반을 파는 건 괜찮아요. 많이 고는 괜찮은데 담은 10원을 작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효됩니다. 자, 그래. 최저 매각은 10분. 자, 그 다음 봅니다. 매각 물건 명제서 안에 20% 내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미납이 돼가지고, 미납이 돼갖고 다시 재매각이 될 때는 20%가 많아요. 20%가 한번 봅니다. 20에 65, 960. 20에 65, 960. 960 봅니다. 자, 요거는 용인의 수지에 아파트다요. 용인 수지에 아파트가 경매로 옵니다. 나왔는데 전용이 18평의 용인 수지의 아파트 좋다. 18평. 자, 요 본께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5억 5,100에 쓰였는데 지 혼자 들어왔어. 여보야 1등 했나? 1등 했다. 몇 명 들어왔노? 내 원체. 얼마 더 썼노? 5천만원. 어이구, 당신은 그리 시세도 몰라갖고, 그만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출도 잘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집이 2개라, 좌우지간. 대출이 없는 집이 2개 있어요. 요번에 3번째라. 대출 절대 안 됩니다. 집 2개 있는데 3번째는 절대 안 되고, 수강생 그런 많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집이 2개 있어요. 아파트하고 대출도 없어. 그러면 또 별나 1억, 2억짜리 이런 거. 한 2개 가 있는데, 자우지간 주택은 주택이라. 근데, 요거를 낙찰받아. 그럼 대출이 안 됐다. 그럼 미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납이 됐다. 미납이. 그러면 이 사람 얼마 떼입니까, 지금? 요 금액에 5,080만 떼있죠. 5,080만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봅니다. 근데 나오는데, 요분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분에 들어간 사람. 요분에 들어간 사람도, 이거 보기에는 20% 났네. 왜 그럴까? 전에는 10%였는데, 20%. 요거 정답은요, 항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우리 사법보좌관이 딱 답을 줍니다. 요번에는 얼마입니다. 그거는 제일 밑에를 보니까 밑에 보니까 자 이게 뭡니까 이거 재매각입니다. 매진정 보증금 20%. 이 말 무슨 말입니까? 20% 내라 이 말이죠. 20% 내라. 그럼 지난번에 10%뛴 사람은 자 그게 몰수돼 가지고 배당할 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봅니다. 대항력 임차인 2억 2천만원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존재하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안 되는 경우는 잔여 보증금을 매수인이 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아마 전입일자가 빠른 것 같아. 확정일자는 늦어졌죠. 이러면은 이제 조금 그래요. 자,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말소 기준 등기라 하는 것은 요건데 보통 연할이 말은 등기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전입은 빨리 했는데 4월 9일이고 6월 5일 10일이니까 빠르죠. 확정은 또 늦어집니다. 엄청 늦었어요. 한 2년 뒤에 확정이 없어요. 자, 요런 경우에는 거의 막 전에 이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배당을 못 받아가니까. 그죠? 인수는 좋은데 배당은 이제 은행에서 막 받아야 때 못 받는다. 자, 그러면 잘 모르면은 요거 누르세요. 예상배당표. 자, 요번에 팔리면은 아까 띄인 거 5천원만 넣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경매비용 띄고 5억 5,300 가지고 자 세무서장들이 아이고 이 골치 아픈 거네.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죠? 아까 선순위 세입자가 있었죠. 저거는 아예 막 2억 2천이 인수니까 신경 쓸 것 없죠. 이거는 거의 막 아까 인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런 세무서에서 워낙 이게 법정기일이 빠르다든지 이라고 막 금액이 한 50대 삐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꽝 되는 거죠. 알겠죠? 한 5억대 비면 금액이 막 1,000만 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억 2천짜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입은 빠르고 확정은 늦고 그러면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못 받을 확률이 많아요. 자, 그래서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막 세무서 조금 막 일단 놔두고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요런 거를 모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수가 아까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을 했잖아요. 요때 요거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쭉 배당 등기는 거의 못 받아갈 것 같아. 아시겠죠? 확정일자 늦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늦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남아가지고 요거는 반다. 그죠?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1,400 반다 보면은 2억 500이 인수다. 인수다. 자, 무슨 얘기가 더 나왔습니까? 우리가 인수인데 요게 10% 가야 됩니까? 20% 가야 됩니까? 요거 9월 9일날 갈 때 20% 가야 되겠죠? 이거 써놨죠? 재매각입니다. 20%가 얼마입니까? 자,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 10분의 자, 요거는 옛날에는요, 여 보면은 채무자, 소유자, 낙찰자, 경락인. 자, 요 사람들은 옛날에 항고보증금을 냈는데, 특히 임차인이, 뭐야? 이 잘못된 것 같다. 채무자, 소유자는 안 냈는데, 자, 없애버리죠. 임차인, 낙찰자는 옛날에는 항고보증금 안 냈어요. IMF 때. 옛날에는. 안 내니까, 경매가 들어갔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 내는 사람이, 자, 그 사람은 어차피 3천원 띄입니다. 경매 들어갔으니까. 띄는데, 항고를 하면은 3개월 영업을 돼요. 또 기각되면 재항고를 또 합니다. 또 3개월 영업을 돼요. 그러면 결국 200만원 월세를 6개월 안 주고 공짜로 오랫동안 자꾸 경매가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안 되겠다. 요거는 전부 다 막 낙찰자고 임차인이고 모든 사람은 10분 내는데 10분의 1을 떨어진 금액의 10분이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잘 봐세요. 매각 대금의 10분입니다. 낙찰된 금액에 10분을 내라. 10분 내라. 내라. 내고 해라. 자, 그럼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임차인이 항고, 재항고 할까 안 할까? 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거의 99% 살았어요. IMF 때는
항고 장고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안 돼요. 이 임차인들이 나 항고합니다 이래가지고 항고하면 한 석 달 끌거든요. 석 달 동안 월세도 안 주고 장사하고 또 기각되면 또 재항고하겠습니다 이라고 재항고합니다. 그러면 또 한 3개월 4개월 막 꺼버리니까 작게는 6, 7개월 많게는 뭐 8, 9개월 10개월 정도 꺼버려요. 경매가 진행이 안 돼요. 지는 월세 안 돼서 좋겠지만은 채권자들고 다 바빠 죽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 너무 바쁩니까? 바쁜데 임차인이 장난을 치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전부 다 내라. 그러면은 기각이 되면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20%, 지금은 12% 빼줘줍니다. 그럼 예로 2억짜리 3억에 받았다고 하면 3천만 원 내가 내죠. 그러면 이제 항고하면은 보통 6개월 걸립니다. 그러고 또 재항고하면은 또 법원 가면 6개월, 대법원 가면 6개월 걸리고, 그러면 1년씩 걸려버려요. 그럼 1년 걸리면은 3천만 원이 낙동화 오래됩니다. 연 12% 빼삐면은 그만 3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월 1%니까, 1%니까 이제 3천만 원 내놔한 것이 그만 제로 됩니다. 제로.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는 무조건 한 달, 두 달 뒤에 기각됐다 하면 반환 불가 모수가 돼버리고, 임차인 같은 사람은 12% 빼고 주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이 사람들은 항고, 재항고를 안 합니다. 10% 걸어야 되니까. 그죠? 걸어야 되니까. 하고서 머리 좋다, 그죠? 이길 합의를 없는데, 그러면은 안 들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재미난 이야기인데, 우리 수강생이 요거를 2017 썼어요. 2017 타경에 386을 써요. 잘못 썼죠? 그죠? 자, 이리 써냈는데 2016이 아니고 2017 쓰였어요. 자, 그래 낙찰됐어. 됐는데, 가만 보니까 16에 386이 볼까요? 낙찰을 받고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 자기가. 낙찰을 보기엔 물건이 벨론 같아. 자, 한번 보세요. 이 낙찰을 이제 쭉 이렇게 받았는데, 밀양의 경남 밀양의 임야입니다. 임야가 12,100하고 임야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필지가 많죠? 뭐 잔잔하게 많아요. 잔잔한 게 참 많습니다. 많죠? 밀지가 많죠? 자, 이게 필지가 잔잔한 게 많은데, 모아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좀 별로죠? 이런 건 별로입니다. 이 땅이라 하는 것은 한 군데 딱 모아 있어야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뭐, 중간에 또 뭐 파묻듯이, 뭐, 고운 파묻듯이,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자기는 내심 쏙내는, 요거를, 쏙내는, 이제, 요쪽. 쏙내는, 아이고, 고마, 저기 낙찰이, 쏙내는 어떻습니까? 매각을 불허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은 거예요. 쏙내는. 매각 불허가해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쏙내는 매각 불허가 결정해둬라. 이렇게 했어요. 불허가 결정해둬라. 이렇게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나는 2017로 썼으니까, 사건 번호를 잘못 쓴 거 아니냐. 2016과 2017이니까, 2017로 했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되기 전에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아니다. 막, 그게나 똑같다. 이래갖고, 이제, 내가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잘하면은, 사건번호 잘못 썼잖아, 지금, 자우지가 잘못 썼잖아요. 뭐, 앞이든 뒤든 간에. 잘못 썼으니까, 항고, 재항고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항고, 재항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아차 하면요, 요 10% 걸었죠? 요 걸었죠? 그 다음, 요에 대해서 또 10% 걸어야 되죠? 그럼 만약에, 항고, 재항고 결국은, 법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기각되죠, 기각. 그러면은 1250하고 아까 얼마입니까? 요게 1100만 하고, 그러면 한 2300만 뛰게 되죠, 지금. 알겠어요? 자, 그래 됩니다. 지금 잔금을 안 내비면은,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막 내빕니다. 그만 내비세요. 내비세요. 자, 그래서 항고할 때는 매각, 여기에 대해서, 여기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10% 낸다. 10% 내고, 한 1년 껍이면은 연 12% 몰수하니까 낙동강 오래할 된다. 자, 이해가시죠? 이해가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민사집행 규칙에 보면요,
연 12%, 연 12%, 100분의 12로 지금 공제라도 막고리 되어 있습니다. 법은 보면은. 자, 법조항이니까 이거는 이제 좀 깊게 보실 분은 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옛날에는 대금의 직업은 대금 직업 기일입니다. 기일. 자, 그래서 낙찰을 예로 2월 1일 받, 4월 1일 받았다 그러면 4월 30일 정도 잔금을 내라고 딱 답을 줍니다. 그러면 4월 30일 날 오후 2시입니다. 그 제가 옛날에 IMF 때는 오후 1시 50분쯤 돼서 나 잔금 내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기다릴 겁니다. 2시까지. 왜냐? 1시 59분에 경매 치하서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꼭 옛날에는 직업 기일인데 지금은 뭐로 바뀌느냐? 기일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기한, 한자 바뀌었어, 한자. 기일하고 기한하고 뭐 틀립니까, 이거? 옛날에는 딱 4월 1일 낙찰받았다, 4월 30일 오후 2시다 그러면 2시에 받아줬는데, 지금 4월 1일 받았다 그러면요, 7일 뒤에 허가 불허할 거거든요. 그래서 또 7일 동안에 적시항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적시항고 안 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15일부터 30일까지 잔금을 언제든지 내야 된다. 기한. 그럼 4월 30일까지가 기한이니까 그때까지 내시면 돼. 자, 산을 낙찰 받았어요. 받는데 낙찰 받고 가보니까 금이 막 땅에 엄청 쏟아져요. 그럼 잔금 빨리 되겠죠. 그럼 빨리 오실 분만 낙찰 받고 며칠 만에 낸다고요? 응? 며칠 만에? 15일. 공매는 수요일날 낙찰되고 목요일날 개찰돼서 금요일 가면 산에 막 금이 막 그냥 건강해라 보니까. 그러면 잔금 문제 내면 됩니까? 공매는 월요일날 10시에 매각 결정하죠. 그때부터 30일 주는데 월요일 10시 1분부터 내면 된다. 공매. 아시겠어요? 공매는. 자, 경매는 재고 빨리 내도 며칠 있다고요? 15일 지나야 돼. 15일 지나면 됩니다. 잔금 빨리 오실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은 15일 내고, 자, 30일, 보통 35일 정도 기한을 주는데, 못 내면은 연체이자 몇 프로 물어봐? 지연이자 12%. 연 12% 한 달 정도 시간 줍니다. 12% 준비해가지고 내면은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못 내가지고 안 받아주고 다시 또 한 달 뒤에 날짜 잡혔어. 여러 2차에 낙찰 받았는데 한 달 뒤에 내가 못 냈어요. 그러니까 한 달 기다리더니 또 다시 2차를 다시 경매를 해요. 6차 돼버렸어. 3차 가버렸어요. 3차 가버렸는데 그때 2차에 유찰된 사람이 그러면 한 50일, 60일 연체자 내고 돈 내겠습니다. 그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줍니다. 실무상 받아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기한이다. 기한. 그래서 낙찰받고 15일부터 보통 뭐 한 35일쯤 되는데 요때 아무데나 내셔도 된다. 그죠? 건강이면 15일. 건강 발견되면은. 자, 상계 신청.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인데 지금은 언제까지라고요? 낙찰 후 7일 내에 차액 지급 신고서를 내야 된다. 채권 상계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게 있겠죠. 3억짜리 아파트 내 2억에 전시했습니다. 전입 확정이 빨라요. 선순위라. 2억 4천에 떨어졌어요. 내가 낙찰 받고 싶어요. 2억 5천에. 내가 받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10% 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다 내야 되죠. 90%. 돈이 없죠. 세입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원래는 다 넣고 결국 2억은 지가 받아나는 거니까 지금. 그러면은 5천만 원 내면 되는데 공매에서는 무조건 다 내랍니다. 공매에서는 다 내라. 근데 경매에서는 상계 제도가 있어요. 상계 있어가지고 차액 지급 신고서를 며칠만 낸다고요? 낙찰받고 7일에 내면은 상계 달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알았다. 법원에서 상계를 해줬구만. 그러면은 네가 그럼 뭐 2천만 원 냈으니까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10분 냈으니까 나머지 3천만 원 정도만 구우면은 땡칠 해주는 겁니다. 배당 안전하게. 공매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빨리 법을 바꿔야 돼. 저를 자산관리공사 법무부 장관으로 자산관리 안 되겠다. 그 사당해봤자 마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추대해 주시면은 공매도 제가 바꾸겠습니다. 상계제도 도입하는 거는 빨리 바꿔야 돼. 왜 안 바꾸면 모르겠어요. 나 참
근데 원장님, 이게 140이면 무슨 뜻합니까? 예? 아, 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143조 2항. 이 말입니다. 요거는 142조 이런 겁니다. 민사집행법. 예? 왼쪽 거는 민사소송법. 오른쪽 거는 민사집행법. 자, 우리 처음에 배웠죠. 처음에 보기에 뭐 법이 나오죠. 아까 무슨 법이었습니까? 처음에. 민사집행법. 자, 요겁니다. 요 조항이 여기에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84조 1항. 이 말입니다. 요거는, 그냥입니다. 자,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7일 이내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옵스텔이 10개 나오는데 그거 하나 받았어요. 상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옵스텔 10개가 중구난방으로 막 낙찰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 중간에 내가 선순위 세입자인데 상계 달라고 그거는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심플한 거, 단순한 거, 아파트 하나, 이런 걸 이제 할 때 딱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때 상계를 할 때는 요렇게 내시는 분도 있고, 요렇게 내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면 제목을 채권 상계 및 차액 지급 신고서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고, 뭐 아무거나 하나 내시면 되겠습니다. 내면은 법원서 알아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날짜를 잔금 납부일자하고 배당기일하고 같이 맞춰줍니다. 같이. 원래는 잔금이 한 달 뒤에 들어오고 또 한 달 있어야 배당이 되죠. 배당 날짜가 상당히 늦습니다. 한 4주 늦어요. 늦는데 그거를 같이 한 날짜를 못 와가지고 그만 땡땡땡 처리하고 끝냅니다. 다 그만 치고받고. 아시겠죠? 좀 모자란 거 꼬우면 그만 다 잔금 납부한 걸 보고 다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명령. 자, 잘 보세요. 인도명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경매에서 제일 그거죠. 효력이 발생 후,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 효력 발생 후 부담 줍니다. 인도명령.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매되고 채무자 소유는 당연히 되고 경매 발생이 이미 경매 찍히고 그 다음에 전일이 들었다. 좀 드문 경우지만은 그 사람만 된대요. 그럼 중간에 후순위 세입자 쏙 빠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후순위 세입자들 있죠. 세입자들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당하고 낙찰 받으니까 그제도 본 게네 10억짜리가 3억을 써야 돼요. 3억에 낙찰된 게네 임차인이 한 8천만짜리가 한 10명이 배당 못 받았어. 무배당 내버렸어요. 그럼 옛날에 IMF 때는 이게 후순위 임차인이 포함됐으면 안 됐습니까? IMF 때 1순위 경매되기 전에 전입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설정되고 물론 후순위지만은 경매되고 나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서는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명도 소송했어요. 8명에 대해서 8천만짜리 10명이 있다고 10명에 대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럼 법정 갑니다. 소송하러. 그럼 연약한 아가씨가 3억에 낙찰받아갖고 법정 가본 게네 10명이 떡발이 같은 사람들이 막 조폭도 있고 막 낑기있어요. 그러면 소송한 게네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달이 안 되고 시간도 걸리고 뭐 6개월씩 막 끕니다. 또 법정 가서 가보니까 뭐 떡반 사람이 눈치를 주면서 야 너 빵 조심해 이렇게 하니까 막 아이고 낙찰 안 받아갑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법을 바꿔봅니다. 좋다. 우리 채무자 소유자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 전문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해주겠다. 법을 바꿔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순위 임차인 말고 그 다음에 진성 유치권 가해상 두 사람 빼고는 후순위 임차인은 무조건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 알겠죠? 그래서 경매가 낙찰자 위주로 간단하게 되겠다. 자, 이거는 공매는 없어요. 공매는 무조건 왼쪽처럼 막 소송해야 된다. 건물 소송해야 되고 경매는 인도명령 대상인데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후순위 임차인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상한 사람들 하여튼 은행 설정 잡기 전에 들어온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자, 그때 하는 서류가 요겁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쓰고 그러면은 이제 이랍니다. 아까 소액보증 받은 사람 있죠? 소액보증 받은 사람. 막 그 사람들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요거를 그 사람들은 받아가야 돼요. 명도 확인서. 요거를 받아가야 뭐 1,500, 2천만 원을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인감을 꼭 찍어가지고 요 인감을 찍고 뭐 첨부 빠있네. 인감증명서가 붙어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가 있나? 아, 여기 있네. 낙찰자의 인감증명서 한 통 하고 인감도장 딱 찍고 요거를 줘야 됩니다. 소액보증금 받아간 사람들도. 전세권자 마찬가지. 하여튼 점유하다가
후순위 된 사람은 요거를 받아가야 법원에서 배당기를 줍니다. 알겠죠? 그럼 줄 때는 우리 수강생이 한번 공매에서요. 이거를 문제 달래. 공매 낙찰 받았는데 1,500 받는데 3,600, 1,500 받는데 문제 달래요. 마음이 약해서 문제 해줬습니다. 자, 해주고 1,500 받아와서 나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1년 껐어. 1년 껐다가 또 관리소에서 내용이 나왔어요. 낙찰단이 이 사람이 안낸 관리비가 옛날에 한 120만 원 밀리고 낙찰되고 또 한 150 밀리고 270만 원이가 덤비 있어라. 1년 마음 쏘가리 하고 270만 원 관리비 물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학에서는 꼭 키를 받으면서 짐이 딱 저 밑에 1층에 이사진 지한테 다 올라가고 확인하고 다이얼번호 받고 태그 딱 하고 나면은 그때 주는 겁니다. 한번 주면 안 돼요. 한번 주면 안 됩니다. 주면은 여러분이 미리 주고 나면은 우리 화장실 갈 때 옳다 틀리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고가 많아요. 미리 주지 마세요. 미리 주지 마세요. 내가 뭐 1,500 단문 받아서야 그 계약금을 걸고 그거는 지 사정이고 경매는 조금 무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만나서 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해야 되잖아. 만나면은 얼굴로 서로 아니까 정이 들어버려. 명도될까 안 될까? 또 상대가 굉장히 미인 아주 많아. 그럼 뭐 남자 나서 받아오면 명도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 전화로 대문 앞에 딱 전화번호 써놔갖고 전화로 통화해야 돼. 전화로. 언제 나갑니까? 언제 나갑니까? 네, 명당에서 주겠습니다. 그거 안 나가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는 거나? 요거 하는 거, 요거 신청하는 거죠. 신청하고 요 결정문이 나오는데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했죠. 내용증 보낸 거 있죠. 내용증이요. 요거는 잔금 치르고 보통 잔금 치르는 합니다. 보통 실무는 잔금 치르는 날 같이 바로 신청합니다. 그럼 뭐 소액 보증 받는 사람들은 바로 명도 내줍니다. 좀 기다려 그죠. 보통 법원에서 배당기일이 뭐 한 4주 뒤에 배당을 하니까 그때 받아 나와도 좀 기다려달라 하는 수는데 일단 실무는 아마 바로 하는 것도 좋아요. 바로 하는 거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밑에 있죠. 왼쪽에 있네. 이게 뭡니까 이거?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입니다. 결정. 우리 경매는 전부 다 결정입니다. 판결 아니고 결정. 그래서 항소란 크고 항고 알겠죠? 항고라고 합니다. 항고. 결정에 나 불만있다 하면 항고장을 내는 겁니다. 항고, 재항고 이렇게 불러요. 항소, 상고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자, 이 인동 결정입니다. 자, 그래도 이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자꾸 이런 소리야. B.J.R.이 뭡니까 이거? 뺐잖아 이럽니다. 뺐잖아. 그럼 뭐 여러분들은 요 양식이 또 있습니다. 요 양식이 이제 송달증명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송달증명서인데 요게 이제 신청하면은 방망이 찍어줘요. 그럼 요거 하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어디 가느냐? 두 개를 가지고 어디 가면 됩니까? 밑에 쪽에 있네. 강제집행 신청서. 요 한 30만원 정도 주면은 저 집행관 그 직원이 대문에 요거를 써놨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요거 써놨습니다. 30만 주면은. 그럼 요거 딱 보면은 안 나간다고 배째라는 사람이 밤에 12시 술 먹고 딱 대문에 딱 들어온 게 딱 붙여놨어. 이 누가 해놨어 이거? 뭐 집행관 해놨고 막 찍어놨어. 이런 게 이제 요것도 글씨도 그래 막 붉은 걸 해갖고 막 붙여놨어. 술이 깬다. 탁 깨요. 술이 깨버려. 오늘 기분 좋게 한잔 먹고 왔는데 딱 술이 깨버려. 요걸 밤새도록 하다가 자고 나면 전화합니다. 알았습니다. 전에 내가 500 했는데 300만 원만 주면 나가겠습니다. 이랍니다. 당장. 그것도 다음 주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30만 미리 줬거든요. 빼고 270 주겠습니다. 이러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또 70만 밀렸대요. 2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알았다 합니다. 할 수 없죠. 날 잡아놨는데. 근데 요거 한 번 해갖고는 그날 합니다. 일주일 여유 주는데 한 번 더 붙여야 그때 집행합니다. 보통은 신무상. 요거 붙여놓으면은 효과 만점입니다. 만점. 30만 주고 딱 요거만 붙여놓으면은 아이고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보야, 빨리 방구해봐라. 자꾸 지하방에 갈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디 가나 그러면 LH 가면 좋아요. LH 가면은, 경매 당했습니다. 네, 죽겠습니다. 나 방 하나 안 주면은 나 LH 정문 앞에다가 짐 쌓아삐겠다. 이래서 뭐 LH 주거복지부장이 그거 들어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저 빨리 좁혀라, 저거. 우리 임대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임대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LH의 그 주라 합니다. 강희중! 이종식 교수. 자, 넘어갑니다. 이해가시죠? 자, 인도 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소액 보증은 받고, 그 다음에 결정이 나오면은, 배짜라 크면은 요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면은 요런 거를 30만 주면 붙여준다. 그죠? 그런 절차입니다. 자,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에서 이제, 얘로 강제 집행을 좀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란이라고 하면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물건의 종류와 내용. 요거 많이 쓰입니다. 이게 많이 쓰이는데, 자, 우리가 물건 크면요, 채권하고 반대입니다. 채권하고, 물건은 공시가 좀 필요한데, 소유권, 점유권, 점유권은 이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들어왔어. 우리 수학 채권을. 그러면 점유권이 내한테 있는 겁니다. 불법이지만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점유권입니다. 자, 용의물권. 용의물권 좀 많이 쓰는 건 뭡니까? 우리 전세권이다. 전세권이죠. 전세권. 우리 돈 주고 빌려고 하는 거. 전세권. 등기 다 되죠? 자, 우리 담보물권에서 건저당이 있습니다. 건저당. 이게 이제 거의 90%입니다. 은행에 담보 잡는 거, 건저당 설정하는 거죠. 여기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은행 건저당보다 앞집에 있는 용의물권 세개가 군번이 등기부상 빠르면은 선술이 되는 거예요. 선술이. 이게 세 개가 뒤로 가면 뭡니까? 말소가 되는 거고. 알겠죠? 세 개가 앞집에 있으면은 등기부의 앞에 있으면은 인수가 되는 거고, 건저당보다 뒤로 빠지면 세 개가 뒤로 가면은 무조건 말소되는 거. 신경 쓸 거 없었고. 자, 이해가시죠? 등기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집에 있는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는 우리가 인수가 되다. 특히 전세권. 여기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유치권. 공사대가 못 받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물건, 관습법상의 물건인데, 우리가 이제 판례에서 나온 거, 그죠? 분묘기지권, 법정상권, 이게 이제, 요건 다음에 우리 배울 겁니다. 분묘기지권. 묘에 대해서 20년 넘게, 그죠? 너무 땅에다가 묘를 2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내가 제사를, 우리가 내일 모레 추석이죠? 제사 갑니다. 제사 갈 때, 우리 수학 전화 왔더라고. 원장님, 요번에 분묘기지권이 4월 29일에 뭐 바뀌었다면서요. 내 동상 봤습니다, 그거든. 내 올려놓은 거. 그래, 봤다, 그래. 맞다 했더니, 우짜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였는데, 너 산에 낙서받는 거, 뭐가 있나? 묘가 한 10개 있대요. 그래서 추석에 다 올 것 같는데, 우짜면 되느냐 물어보더라고. 프랜카드 붙이라. 한 기당 30만원씩 안 주면 이자해가라. 빨리 해가라. 안 해가면은, 동물농장 할 거다. 거기다가, 소, 돼지, 말씨를 키워갖고 막 돌릴 거니까, 알아서 놔두든지, 빼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거 이제 올 거라고. 얼마 주겠다고. 그러면은, 금리는, 예로 5,000평에서 120평 3개가 있어요. 분묘가. 그러면 120평만 지를 줘야 됩니다.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120평에 한 1.5% 정도. 금리는 1.5% 정도. 2%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에서 2%. 그럼 많이 못 받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한 기당 그만 한 10만원씩 정도 매달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뭐 여러 3개 있으면 한 달에 30만원씩. 그럼 1년에 뭐 360, 10년이 뭐 3,600 주겠다 이 말입니다. 종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번 써놔 필요가 있어. 법이 바뀌었으니까. 자, 그동안에 20년 넘었다고 너가 지를 안 줬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2021년 4월 29일에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지를 주라고 바뀌었다. 20년이 넘든 안 넘든. 그래서 지를 주십시오. 자, 한 기당, 묘지 한 기당 뭐 20만원, 30만원 알아서 써놓으면은 성별을 왔다가 안 그러면 빨리 이장해가라. 이렇게 하면은 좀 시끄럽잖아요. 조상단지가. 그러면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10만원 한다든지. 막 그거는 알아서. 10만원 10개 먹으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0만원. 그거 괜찮네. 임야하고 한 달에 100만원씩 월세 놓으면 그것도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혹시 경매 받아가지고, 응. 내가 원래 받아가지고, 전자에 있는 뭐 보상을 못 받습니다. 상관없어요. 사용 부분이
하여튼 내 경매받은 농지나 임야에 묘가 있으면은 이제 탈락하면 돼요. 근데 전자했든지 100년 전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지나가는 것은 달라보면 못하죠. 지나간 거. 그래. 지나간 거는 이제 좀 어렵지. 이제 법이 이제 대부분 4월달 바뀌었으니까, 요번 달부터 좀 내놔라. 보편적으로 잘안 나가거든요. 자, 나중에 또, 그 정도 하고, 쉬는 시간 주라. 자, 그 다음에 3번. 권리 분석표. 권리 분석표. 자, 봅니다. 경매물건 등기부가 복잡하다. 그럼 뭐 보면 됩니까? 말소가 되고 안 되고는. 매각 물건 매수 보면 됩니다. 알죠? 등기부가 복잡해. 가처분 되고 쫙들 많아. 그럴 때는 매각 물건 매수 보면은 됩니다. 자, 다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각골구 관계가 복잡하면 마지막 장 요약란을 보면은 간단하게, 아까 우리 봤죠? 요약, 그런 거, 요약. 마지막 장에. 그거 보면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이 많으면 우리 뭐 하죠? 구독시에 뭐 봅니까? 예상 배당표를 일단 보면은 거의 90% 정도는 잡아냅니다. 잡아내는데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유치권 신고했으면은 저는 항시 현황 조사서를 봅니다. 거기에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집행관에 갔을 때 점주를 하더라, 짜더라, 이런 문구가 있으면은 아이고 골치 아프네. 문구가 없었는데 뒤에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 집행관 가고 난 뒷날에. 그거는 유치권 설립 안 한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소송만 붙으면은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큰 변수가 없는 한은 7, 80%는 이긴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등기부에 요 파란 선이 있죠.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보고요. 앞집에는 먼저 대가 있으면 말소 권리는 이겁니다. 은행의 1번 건저당 주로 그겁니다. 1번 설정 있죠. 1번 설정. 1번 설정. 1번 건저당. 건저당을 보면 되겠습니다. 1번 건저당을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거 빨간 거 봅니다. 빨간 거. 가처분이 먼저 다 있더라. 은행 설정보다 가처분이 대가 있더라. 인수. 사실 잘 없죠. 은행에서 가처분 대가 있는데 대출 해줄 리가 없습니다. 멍청한 놈 아니고는. 자, 그 다음에 은행 설정되기 전에 가등기 돼 있더라. 아이고, 골치 아픈 거네. 뒤에 있더라. 말소되는 거죠.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완전 틀립니다. 자, 우리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은행 설정보다도 앞에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예고 등기는 이제 2011년 폐쇄니까 놔뒀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자, 전세권 잘 봅니다. 얼굴에. 은행 설정보다 앞집에 있더라. 인수죠, 인수. 아까 배당료가 안 하면은 인수. 아까 배웠다, 그죠? 인수. 자,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주택임차 다 마찬가지. 은행보다 앞집이 있으면은 인수가 되고, 뒷집에 가 있으면은 다 말소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주택 임차권, 자, 내가 전세 들어앉죠. 내가 들어올 때는 전세는 1억 5천 주는데 지금 전세가 시세가 1억 2천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아. 전세 돈은 1억 5천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뗄라 했더니 전화도 안 되고 아예 행방 불명 돼버렸어. 무슨 말이죠? 전에는 1억 8천 대 지가 이제 3천 투자하고 1억 5천에 한 전세 나왔는데 이 아파트가 떨어져 본 게 1억 2천 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아. 나 1억 5천 전세 돈 받아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나 이사 가야 되는데 그때 하는 게 뭡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은 등기부 여기 찍힙니다. 찍힌 거 딱 보고 뒷날에 퇴가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겁니다. 그때 쓰는 게 여기입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자,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갑니다. 법직권, 유치권 이건 다음에 배울 거고요. 자, 등기상 증명서에 등기부의 우선순위 봅니다. 물건 상호간의 순위는 시간에 등기부에 있는 거는 항상 시간 따지면 됩니다. 갖고 올고 조금 떨어서 그러는데 시간이 빠른 게 날짜가 빠른 것이 행님이 된다. 행님이. 자, 물건은 채권보다는 우선한다. 당연한 얘기죠. 개인 간의 빌링보다는 등기를 딱 해놓으면은 이제 그 아파트에 내가 우선 받는 거죠. 자, 등기 접수일의 순위에 따라서 물건의 순위 번호가 달라진다. 하여튼 먼저 등기소에 접수를 먼저 하는 것이 오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나는 오늘 건조당 했어요. 건조당을 오늘 은행에서 9시에 건조당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나쁜 맘 먹고 어떤 사람이 가압류를 일주 전에 했어요. 일주 전에. 그 가압류가 등기가 이게 한 일주 그러다 보니까 9시 나는 접수번호가 10,000번인데 가압류는 일주일 전에 신청해도 오늘 11,000번에 접수됐어요. 그럼 누가 행님입니까? 10,000번이 행님입니다.
아시겠죠? 그 등기소에 있는 방마 이게 형입니다. 만 1번 되면은 그게 9,999번이면은 은행 설정해봤자 허당입니다. 가압류가 10억이 들어오는데 허당인데 은행 설정을 딱 하고 난 뒷날에 뒷날이 아니고 남바가 1분이라도 늦어비면은 그거는 건조당 뒤에 이제 다 가져가고 여분이 있으면은 조금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그죠? 등기소에 빨리빨리 접수해야 돼. 빨리빨리. 아시겠어요? 자, 동구에서는 순위번호. 그죠? 각구끼리는 순위번호. 1, 2순위, 2순위 막 이런 게 있죠. 별구는 접수번호. 근데 아까 얘기했다. 그죠? 가압류는 별구에 들어가고, 건조당은 얼군데, 각구인데, 얼군데, 건조당은 얼구고, 가압류는 몇 구입니까? 가압류는 각구죠? 그럼 뭐 각구고, 이 가압류가 있고, 얼구에는 건조당이 있는데, 접수번호 하나 빨라 삐면은 그게 형님입니다. 형님. 알겠죠?